예. 배고파요. 배고파요? 네. 뭐 좀 드릴까요? 이렇게 네. 육회, 상쾌, 통쾌, 캐비입니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호사와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근데 왜 옷차림이 지난번이랑 똑같으시죠? 다들 단벌이신가요?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도와야 돼? 구독자 많이 늘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오늘 주제는 뭔가요? 이게 핫한 법이 있어서 네, 또 들고 맞아요. 오셨다고. 맞아요. 급하게 네.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바야흐로 이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죄송합니다. 직장 내 발음이 안 되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괴롭힘 방지법. 네. 2019년 7월 16일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최근 네, 완전 최근. 네, 최근에 이렇게 시행된 법이고요. 네. 사실 개정은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고 2010 시행 시기만 6개월 유예돼서 7월 이게 뭐 16일부터 가이드라인 이런 거는 2월 달에 나왔더라고요. 네, 이미 나와 있어요. 네. 네, 이미 나와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은 다 배포를 해 놓은 상태에서니까 7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니 사업자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약간 이런 기간을 준 거죠. 근데 이게 사실 새로운 법이 아니라면서요?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통칭될 수 있는 유형의 행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행위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들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여러 예를 곳에 들어 뭐 분산돼 명확하게 뭐 신체적인 그러니까 신체적인 뭐 상해를 입혔다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 원래 이제 법이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형법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거고 뭐 성희롱 같은 경우는 그 남녀고용평등법상에도 처벌 규정이 있었고요. 기존에.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조항이 추가가 된 거죠. 원래 있던 법에. 네, 맞아요. 네. 근로기준법에 이게 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서 새로 법이 제정된 건 아니고 근로기준법 안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된 거예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주실래요? 네, 그 일단 보면 우리 그 근로기준법에는 총 4가지 조항이 새로 들어왔는데요. 하나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라는 표지 하에 이런 행위가 직장이니까 자꾸 더러워서 우리 또 쾌변이니까 정체성이 많네요. 그래서 4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76조의 2의 근로기준법 새로 이제 들어왔고요. 정의 규정이에요. 이제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하고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3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위를 이용했다는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거 이거 하나랑 마지막으로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거 이렇게 그렇죠.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단순히 이런 행위를 금지하라고 하면 실효적인 조치가 안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 사업주한테 이런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라는 것을 법조문에 명시적으로 좀 넣어뒀어요. 그래서 총 6개 조항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이제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는 그 사실을 사용자한테 신고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만약에 그렇게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용자는 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피해 입은 근로자 또는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만 하는 상태에서도 이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어떤 분리 조치죠, 일종의 이제 근무장소 그러니까 공익 신고자 보호랑 약간 비슷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피해 근로자가 내가 왜 쉬어? 저 사람을 쉬게 해야지. 뭐 하여튼 그런 의사 표시했을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단서 조항이 있는 거고요. 사용자는 이제 어떤 조사 결과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 변경이랑 배치 전환이랑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라는 거고요. 또 사용자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용자가 이제 그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 조치하기 전에는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자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조항도 들어와 있고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나 이 사람 꼭 파면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또 그 사람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배려를 한 것 같고요. 법에서 또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항이에요. 그런 경우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신고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불이익한 전보 조치가 이루어진다거나 해고가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는 되게 많으니까 이런 경우는 명시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해놓고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네, 그래서 109조에 있는데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 규정을 정해놓고 있으니까 꽤 높은 수준의 어떤 법정형 규정이라고 볼 수 있죠. 이건 이제 사용자 네, 맞아요. 아까 이게 이 법이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됐던 게 이제 땅콩 사건이랑 그다음에 최근에 그 위디스크 양진호 사건이랑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간호사들한테 많이 유명했는데 태움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 배경이 돼가지고 요즘에 이슈가 많이 됐던 건데 근데 되게 웃긴 게 보면은 저는 요거를 보고 신기하게 생각한 게 사실 위디스크 문제나 땅콩 항공 문제나 다 사실 사용자가 괴롭힌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사용자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이 법이. 그렇지 않나요? 사용자가 조치를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 보면은 사용자가 뭔가 징계 조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인데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일련의 이슈가 됐던 사건들은 다 사용자들이 뭔가 이상한 괴롭힘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 효과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구조적으로 일단 사용자한테 어떤 조치를 하도록 부과하는 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시행했을 때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형태이기도 하지만 실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기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당연히 그 사용자 입장에서 조사를 할 수밖에는 없고 사용자에서 괴롭힘이 이루어졌을 때 그랬을 때는 조금 한계를 보이는 규정이 아닌가 조치 의무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해서 전에 다뤘었는데 학폭위. 그러니까 약간 학폭위 같은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자정을 해라, 약간 그런 의미잖아요. 회사에서 알아서 자정 활동을 통해서 직장 내 문화 개선을 해라, 그런 의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사장님 계시니까 자사장님, 저희가 만약에 자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MSG님이 나 괴롭혀요. 그러면 사장님, MSG님이 저 괴롭히는데요? 하면 이제 자사장님, MSG님 진상조사 들어가고 징계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작 자사장님이 저 괴롭힌다고 생각해봐요. 공들이 주말에 와서 우리 농장에 풀 좀 베지? 이러면 난 누구한테 신고해야 돼요? 일단 이제 이 괴롭힘에 해당하면 그 노동청에 진정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도록 제대로 실시하도록 이제 어떤 감독, 행정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외부적인 시선이나 하여튼 뭐 기업 내부의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낫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작은 소규모의 기업에서 이런 형태들이 더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추가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이 안 돼요. 사실 소규모 사업장에서 괴롭힘이 더 많이 일어날.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기업들에서는 괴롭히는 일을 잘 없지 않나요? 되게 너무나 다양한 사람이 있다 보니까 사용자가 그 이제 근로자를 괴롭히는 거는 큰 기업에선 좀 있기는 흔치 않은 일이기는 한데 그 안에서 직원들 간에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여기서 사용자 처벌 대상의 사용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정의할 때 회사가 크면은 어디까지가 사용자가 되는 거죠? 일단은 그 대표이사, 등기이사, 뭐 지배인 이런 사람을 보통 본다고 해석을 하고요. 뭐 그 경영에 관해서
어떤 그 약간 위임을 받아서 그걸 하시는 분들도 아마 사용자로. 그럼 임원들도 사용자 측에. 네네네. 특히 네, 그렇죠. 사업 경영 담당자라고 되어 있어서 네, 인사 업무 담당, 이사, 공장장. 네, 특히 이제 그런 인사부 사람들. 쪽. 네. 너무 제가 시작부터 디스부터 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아니요, 근데 이 법에 대해서 디스를. 지적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3분 남았다가 제보가 들어왔네요. 그러면 그 예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간단하게 화두만 띄워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회사 있으면 근데 높은 사람 아니어도 동등한 직원들끼리도 이런 거 되게 많아요. 훨씬 많을 것 같아요. 높은 사람이랑 보다는. 빈도수는 더 많겠지.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어서. 동등한 관계에서는 이게 성립이 안 돼. 동료여도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봐서 관계적으로 내가 뭐 이 직장 내에서 뭔가 아는 사람 많고 해서 그 새로 전입 온 사람을 뭐 왕따를 그런 시킨다든지.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하는. 네. 심지어 하급 직원이 상급 직원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직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에서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상쾌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육회가 얼음 먹고 계셔가지고. 네, 상쾌. 통쾌. 캐변입니다. 와. 뭐 하고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괴롭힘 방지법. 네. 76조의 2를 보면은 저번 시간에 갑자기요? 공드리님 아니 저번 시간에 공드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꼭지를 정해가지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기법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들어왔다. 그거였죠? 그래서 괴롭힘이 뭔가 이거는 한번- 딴 거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그럴게요. 가장 이해가 잘 될 것 네. 같아요. 한 중학생 정도로 생각하고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중학생 무시한 말합니까? 네? 중학생 무시 말합니까? 이런 네? 예, 사용자가 이제 행위자로 들어가 있고 조금 또 특이하다 생각하시는 있는 게 근로자도 행위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것도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동료들 간에도 그런 괴롭힘들이 사실 그쵸. 되게 많이 많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자로 근로자도 같이 이제 명시를 하고 있고요. 그 왜 요즘 파견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나를 파견한 회사가 있고 내가 파견돼서 거기서 나를 사용하는 또 회사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사람을 나를 사용하는 회사도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좀 그 우리 해석 지침 같은 게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게 있어요. 거기서 명시적으로 당연히 파견 사업주도 파견법이 있거든요. 사업주로 본다는 규정에 의해서 파견자도 당연히 여기에 사용자에 해당한다. 사용자 사업주도. 예. 아 그러면 이것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왜 이제 직장 내에 조금 이제 지위가 다르니까 원청 근로자가 있고 또 하청 근로자랑 같은 직장 내에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근로자 간에도 갑질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원청 근로자가 하청 근로자를 괴롭힌다든지 사실 이런 사례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아주 많죠. 근데 이게 서로 이게 조금 애매한데 이게 하청 소속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그 법상 직장 내 그 괴롭힘 행위자로는 인정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대상자로 이제 하청 근로자까지를 포함하도록 이제 그 고용노동부의 지침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좀 법의 공백이 아닌가 싶어서 그러네요. 이건 좀 어렵겠다.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취업 규칙이 뭔가요?
그 직장 내 근로자들 간에 지켜야 되는 어떤 규칙 이렇게 네네네. 설명을 하면 좀 이해가 편하시려나? 사용자가 이제 그 일반 한 명 한 명 근로자랑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거기에도 조건이 있는데 사용자가 그 개별적인 거 말고 우리 직장에는 이런 규칙을 할 거야라고 정하는 걸 취업 규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정하고 그걸 만약에 변경할 수도 있는데 또 변경할 때는 뭐 또 노조와의 뭐 약간 그쵸.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개방법에서 말하는 이제 괴롭힌 사람한테 징계를 해라 이런 거를 이제 사용자가 어떻게 징계할 건지를 그쵸. 정해서 네. 취업 규칙을 고쳐라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지금 그거 고쳐서 시행을 지금 이제 해야 되는 사실. 그쵸. 빨리 지금 네. 안 하신 그 사업체는 빨리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러면 과태료인가요? 그것도 해야 된다는 조치 규정이 있어서. 근데 이것도 변경하는 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면 그 노동자나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업자가 취업 규칙을 변경하려고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은 네네네. 노조 측에서 쉽게 안 해주고 그럼 우리 뭐 해달라고. 음. 왜냐하면 이걸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사용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징계를 받기 때문에 네네네. 일부러 우리 안 해줄 건데 이렇게 하는 데도 있대요. 음. 있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일부러 안 해주는 건 그거는 판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고의적으로 그러는 거면 그게 뭐 과연 뭐 실제로 징계가 이루어지겠어요. 실제로 봐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실제로 근데 그렇게 보기 드문 게 징계가 너무 빡셀 수 있잖아요. 노동자나 근로자들이 생각했을 때 징계가 너무 부당한 징계, 너무 과한 징계일 수도 있으니까 사실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게 맞긴 그쵸. 맞아서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애매할 거.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사업자가 그쵸. 뭔가 부당한 맞아요. 그럴 수 네. 있죠. 그래서 여러모로 제도의 현장에 반영이 되려면 되게 실제적인 예랑 이런 게 좀 많이 나와봐야 그 이제 좀 세 가지 정도 그 개념 지표가 있어요. 일단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 하나가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업무 지시일 것이고 이제 세 번째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저해시키는 행위일 것인데 그 일단 그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게 그러면 직장 내 평등한 내 동료 간의 괴롭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면 뭐 동등한 관계인데. 근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 직급이 같고 동료지만 뭐 그 어떤 직장 내에서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직장 내 동료끼리라도 나를 왕따시키고 뭐 나를 뭐 카카오방에 나만 빼고 초대한다든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인사가 아싸를 차별했을 때. 네네 뭐 그렇죠. 그리고 업무도 따돌림이죠, 따돌림. 다르니까요. 업무의 범위도 다르니까 그거 업무 간에도 우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심지어 그것도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게 직장 내 우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괴롭힌다는 거라면 이렇게 상사랑 부하 직원 간의 관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방금 황배님께서는 이제 동료 간에도 된다 그랬고 거꾸로 이제 후배지만 되게 일 잘하는 후배가 그 일 못하는 상사를 대놓고 무시하는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고. 예, 뭐 그쵸. 그렇게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고, 혹은 직기는 더 낫지만 뭐 어떤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팀에 뭐 그런 사람이라던가, 맞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다고 그 퇴직을 시켜야 되는데 함부로 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벽 보고 있게 한다거나 벽 앞에 딱 책상만 갖다 놓고 의자만 갖다 놓고 지금도 한대요. 벽 보기 있게 하고 핸드폰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핸드폰 보면 시간이 되게 잘 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회사에 가면 벽만 보고 앉아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이것도 그럼 괴롭힘에 해당이 돼. 그 정도가 아니라 약간 모욕 아니야 모욕? 그렇죠. 그거는 다른 기본적으로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인권 침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권 침해 맞아요. 이거 당연히 괴롭힘의 유형에 해당하고 맞아요. 그게 해고시키고 싶을 때 그렇게 못 하겠네요. 그렇게 하면 괴롭힘이죠. 예전에도 사업주의한 괴롭힘인 것 같은데요. 그거는.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번에 몇 명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면 그걸 일부러. 맞춰야 되니까 인사과에서 감축 계획 세웠는데 권고사직을 권했다가 만약에 안 나간 사람도 있으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부당해고로 포섭될 수 있고 그렇게 100% 직장 내 괴롭힘 맞는 것 같고요. 이 법에서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 것 같고. 그렇죠.
굳이 이렇게 이런 법으로 없어도 예민하게 포섭하지 않아도 그건 너무나 그렇죠. 그런 뜻인 거죠. 만약에 뭐 노조 활동을 하는 게 뭐 꼴보기가 싫어가지고 뭐 그렇게 했다 하면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괴롭힘 아니어도 다른 근로기준법 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권고 사직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지방으로 발령을 되게 연고도 없는 아니면 심지어는 내 업무랑 상관도 없는 나는 연구원인데 예를 들면 연구소가 아니라 뭐 이상한 생뚱맞은 보내 그런 거 그 특정 정권에 MBC라든지 KBS라든지 그런 데서 그렇게 했잖아요. 원래 아나운서인데 저기 어디에 뭐 청소하는 데로 보내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네네네. 내가 보고서를 써서 상사한테 줬는데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써보라 그랬어요. 또 써서 또 가져갔어요. 왜 기침하셨어요? 목이 메이네요. 목이 메이네. 고쳐서 계속 써갔는데 어디가 잘못되는지 알려주지도 않고 계속 다시 써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롭힘 아닌가요? 그거는 좀 제 생각에는 애매할 것 같아요. 이게 업무 지시로 볼 건지 의도적인 괴롭힘으로 볼 건지 되게 좀 애매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해봐야 되겠지만 그것만으로 된다 이러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가이드라인에는 괴롭힘이 아니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 긴다고 하면 큰일 뻔했네. 함정 수사에 빠지면 그 뭐 다른 직원들 다 있는 데서 너는 뭐 그렇죠, 이거를 그렇죠. 뭐라고 일이라고 석자 해놨어. 얘기하셔도 뭐 됩니다. 평소에 쓰레기 하시는 말씀. 같은 뭐 이거 얼굴에 뿌리면 괴롭히나요? 이건 쓰레기야. 약간 이렇게 한다거나 잿더리를 던진다거나. 근데 이게 그 하나의 행위로 그냥 딱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이제 뭐 반려를 10번씩 하는데 예전에 이 사람이 뭐 다른 사람한테 나는 얘가 뭐 갖고 오면 무조건 10번 이상은 반려를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어떤 정황들이 있다면 맞아요. 괴롭힘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괴롭힘이겠죠. 맞아. 그렇죠. 그러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되게 많이 궁금해할 것 중에 하나가 회식 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물고 늘어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회식 가기 싫은데? 회식 가기 싫은데 꼭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회식에서 술 먹을 때 나는 술 먹기 싫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건 괴롭힘이에요. 맞아요. 저도 억지로 그렇게 생각해요. 술을 강권하는 맞아. 거는 아직도 진짜. 그러니까 요즘에는 많이 없어지긴 맞아. 했어요. 거의 네. 그러니까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은 근데 그거 진짜 술을 실질적으로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술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걸 억지로 먹게 하는 건 명백한 괴롭힘이죠. 제 생각에는 아직 많아요. 네. 아직 많아요. 왜냐하면 직장 내에도 연배가 차이가 굉장히 많아서 분위기가 달랐으니까. 네, 또 이제 그 좀 이렇게 그 높은 직급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고 그때는 이제 거렸던 문화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애들은부터 시작해서 요즘 애들은 술 안 먹더라. 너는 먹지? 많이 당해보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랬을 때 이제 그 증거가 사실 없으니까 나는 먹으라고 한 적 없고 나는 회식 꼭 가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은 거고 자기가 알아서 회식 따라온 거다 약간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이제 괴롭힘이라는 게 사인 간에 사적으로 은밀하게 행해지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 혹은 이렇게 살짝 페이퍼 컷이라고 하죠. 이런 게 아프잖아요. 페이퍼컷 진짜 싫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 신고를 받으면 일단 조사를 하라고 약간 의무적으로 해놓은 게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사용자가 임으로 증거 없잖아.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증명이 어려운 거는 뭐 달라질 건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주도 면밀화질까 못해. 다 녹음하시고 다 증거 남기시고 이러셔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에 증거를 남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내 말을 믿어달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내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괴롭힘을 일상적으로 당했는데 매번 이렇게 하고 막 녹음하고 이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맨날 일기를 써야 되나? 몇 월 며칠 무슨 괴롭힘을 당했? 그것도 될 것 같은데요. 될 것 같고 그 증거로 될 것 같아요.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정을 해준다든지 이건 이렇게 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뚱맞게 불러가지고 넌 왜 이렇게 일을 못하냐, 뭐 너는 왜 그렇게 생겨먹었냐, 나랑 진짜 안 맞아,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괴롭힘이 될 수 있겠죠. 이게 그거 괴롭힘일까요? 저는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업무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맨날 상시적으로 불러서 넌 참 못한다. 약간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좀 괴롭죠. 이건 진짜 못해서 잘하게 하려고 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애매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좀 뉘앙스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업무가 있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제 생각에는 업무 지시라 정당한 업무 지시라고 보긴 좀 그쵸.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업무를 자주 하는 사이면 업무 하다가 업무를 좀 잘하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거다. 근데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또 듣는 사람이 상처받는 게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3분 남았대요. 또 아직 쌓여 있는 게 없어가지고 사실 우리도 그러니까요. 다 추측일 뿐이에요. 맞아요. 저희도 다 추측이고.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방금 이변이 약간 그거 같아요. 굿나잇. 잘 자요. 잘 자요. 우리 오늘 인사는 그러면 아무튼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변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아,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여빵빵 COOLAWYER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유쾌, 상쾌, 통쾌한 쾌변에서 함께하는 시원한 법률 나들이. 자, 오늘도 기분 좋게 쾌변과 함께 가볼까요? 유쾌 상쾌. 통쾌 케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쾌변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정체성을 직장을 쥐어짜야 캐변이 됩니다. 네. 우리 둘만 이해한 것 같은데요. 괜찮은데? 이거 편집해야 될 것 같은데. 줄여서 괴방법이라고 하니까 좀 편한 것 같아요. 말하기. 괴방법. 네. 저희 네네네. 어디까지 하냐면 괴방법이 뭔지, 그 괴방법의 구체적인 예들 네. 뭐 이런 거 하고 있었는데 네. 예를 몇 개 더 들어주실 게 있다고. 네. 고객에 의한 갑질 있잖아요. 네. 네, 이런 경우도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근데 그거를 고객이 괴롭혔을 때 사용자가 고객을 징계할 방법이 없잖아요. 국가가 해야 되는 일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때렸다 이러면 이거는 형사처벌하면 되는 거고 어떤 뭐 공개된 장소에서 모욕감을 주는 그쵸. 어떤 언행을 했다면 이건 모욕죄인 거고 이렇게 처벌이 되는 거고 이제 여기 행위 주체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이다 보니까 이거는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거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상담하거나 뭐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누군가의 소중한 그쵸, 맞아요. 자식입니다. 근데 저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맞아요. 생각하게 되고 또 산안법상 이제 그게 처벌 규정에 아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유니폼 입은 사진이랑 일상복 입은 사진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뭔가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그런 통화할 일 있으면 오히려 조금 더 친절하게 해드리려고 나오죠. 하거든요. 되게 죄송한 게 그 텔레마케팅 전화가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근무 중이라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끊거든요. 아 근데 진짜 뭐라고 하지? 텔레마케팅? 마케터 분 전화하신 거 사실 저희가 폭력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저도 그렇게 그건 약간 폭력 전 당하는 근데 거라. 그분들도 어쨌든 뭐 하고 싶어서 그죠, 하는 게 아니죠, 하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먹고 살려고 하시는 죄송합니다까지는 건데. 하지만 네. 그걸 듣고 있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 그냥 죄송합니다. 바빠서 지금 네. 전화를 못해요. 근데 혹시 그거 아세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가지고 우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는 사실 우리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동의를 한 거거든요. 맞아요. 어딘가에서.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 받으셨을 때 네. 근데 제 전화번호를 어디서 수집하셨어요? 해서 그거 동의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어요. 오. 좋은 꿀팁이다.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가입 같은 걸 동의하십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걸 동의 안 하면 가입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럼 사실상 그걸 강제로 동의를 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케팅에 대한 동의는 선택일 강제할 수 거예요, 없어요. 아마. 마케팅. 그건 저는 다 네. 무조건 안 해요. 저는 선택하는 거 거의 다. 그래서 그거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 음. 가로 열고 선택 가로 닫고가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선택을 안 저 하. 무조건 안 하긴 맞아요. 하는데. 근데 막 다들 귀찮으니까 그냥 모두 동의해버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있죠. 저 예를 들면 적금 같은 거 들 때 좀 고리로 받으려고 아, 내가 맞아요. 이자를 많이 주는 걸 하려면 이제 뭐 그 동의를 선택을 해야 해야 되는 돼요? 거예요. 맞아, 그런 맞아.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거 막 한꺼번에 취소해주는 그런 통합 사이트 이런 거 없어요? 그거는 저 들어본 적 있어요. 그 홈페이지에 내가 산발적으로 가입해 놓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내가 어디에 가입돼 있는지를 몰라서 해지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조회해 주는 게 있어요. 뭐였더라? 이 프라이버시 클린인가? 이게 행안부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거 검색해 보시면은 내가 그 어디 예전에는 그 사이트 가입할 때 요즘은 주민번호 안 넣잖아요. 예전에 주민번호 넣었던 시절에는 주민번호를 검색하면 그게 다 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주민번호를 가입할 때 안 넣으니까
요즘에는 그런 게 있네요. 조회하기가 이메일이나 뭐 이런 걸로 조회한다든가 핸드폰 번호는 다 암호화돼서 저장되지 않나요? 핸드폰 번호는 암호화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되게 잘하시네요. 저희가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고객이 갑질하거나 진상을 부렸을 때 괴방법으로 처벌할 수 있냐? 없다. 네, 다음 넘어가죠. 이게 지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괴방법이 시행이 되고 이제 있는데 아직 사례들이 많지도 않고 그리고 이게 아직 법에 가진 허점들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게 근로자성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 괴롭힘 방지법에 의해서 맞아요. 네, 보호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학습지 교사라든가 골프장 캐디 같은 분들 항상 근로자성이 다퉈지는 분들이 있잖아요. 골프장 캐디도 근로자가 아닌가요? 네, 그게 지금 다퉈지고 있어요. 개인 사업자죠. 그 소위 말하는 플랫폼 노동자는 다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플랫폼 노동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배민 뭐죠? 우리 얘기해도 돼요. 라이더스나 다 얘기해도 돼요. 배민, 네. 배달의 민족, 프리랜서 하는 분들. 요기요. 네, 뭐 다 얘기해도 됩니다.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배달통. 네. 쉽게 말해서 자기 개인 사업자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다 개인 사업자로 분류돼요. 보험사에게 뭐 이렇게 하는 분들. 뭐 강남역 앞에 가면은 여자들 많이 잡거든요. 그 뷰티 뭐 케어 받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근데 그게 사실 화장품을 다단계. 판매하기 위해서 케어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내부에 이제 보면 뭐 그 센터장이 있고 뭐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모두 다 개인 사업자들이에요. 근데 사실상 직장이잖아요. 거기는 그럴 경우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로자성 찾는 방법이 사장이 누군지를 찾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사장이 누군지만 찾는다면서요. 사장이 없으면 이 사람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렇게. 대학원생들한테도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안 되죠. 대학원은 안 되죠. 대학원생들이 진짜 제일 필요한 네. 건데 이게. 내가 신고를 하면 내가 신고했는지 다 알게 될 그러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신고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쉽지 같긴 않을 한데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신고를 한다거나 결국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이랑 조치를 앞으로 같은 부서 안 되게 해달라는 조치를까지 요구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조치를 받더라도 회사의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소문 다 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가 이제 들어가 있긴 한데 사실적인 측면인 거죠. 사실 이게 뭔가 쟤 되게 왜 이렇게 유난이야? 약간 이렇게 소문이 나버리면 그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뭐 이렇게 뭐 상담하다가 얘기를 하기를 원래 전 직장에서는 자기가 뭐 술자리에서 남자 직원들이 되게 많은 직장이었는데 남자 직원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뭐 여자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가볍게 얘기하고 뭐 너도 뭐 그렇게 해봐 뭐 이렇게 농담처럼 던지는 거를 자기가 참지를 않았대요. 그래서 그걸 막 얘기했더니 이제 얘 무서워서 무슨 말도 못하겠네. 그냥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가지고 은근한 괴롭힘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자기가 오면은 너 앞에서 무슨 말도 못하겠다. 야 그리고 갑자기 흩어지고 뭐 이런 식. 그래서 이제 다음 직장을 옮겼을 때는 내가 너무 그렇게 막 지적하고 이런 이미지로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렇게 안 하게 되고 그런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 것 같아요. 그 직장 내 괴롭힘 지금 얘기 한참 하고 있는데 7월 16일에 처음 시작이 됐어요. 시행이 됐는데 1호 진정 사례가 이제 얼마 전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게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MBC가 되게 장기간 전전 정권 두 개의 정권 동안 이제 굉장히 파업도 굉장히 길었고 힘든 시기를 보냈잖아요. 그 와중에 이제 아나운서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방송 거부를 했고 사측에서는 그들을 대체할 아나운서들을 채용을 했고 계약직으로 되게 이례적이래요. 아나운서들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대요. 왜냐하면 다 정직원 형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계약직이 일반적으로 들었는데. 그래요? 아니요. 저 잘 몰라요. 방송국마다 다를 것 같아요. 같은 경우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16사번, 17사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16, 17년도에 채용한 사람들인데 총 7명이 이제 그 노동청에 이 괴롭힘 방지법 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어요. MBC가 이제 최근에 사장이 바뀌었죠. 바뀌었고, 근데 이분들은 이제 그 즈음에 계약이 다 만료가 돼서 더 이상 연장이 안 된 거죠. 해고 당한 상태였는데 이제 그걸 이제 부당해고다라고 진정을 했고요. 그 진노위에 진정을 한 차례에서 부당해고 판정 맞다라고 인정을 받았고 다시 또 중노위까지 올라가서 거기서도 맞다라고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 MBC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이게 그냥 단순 계약직 신분이고 계약 만료돼서 나가라고 하는데 이게 부당해고냐는 식으로 해서 다퉜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까지 하고 있어요. MBC에서 그거를 취소해달라 그 판정을 내린 걸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하고 있고 또 그 지금 당사자인 7명 아나운서들은 그 근로자 지위 임시지위 보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얼마 전에 해서 일단은 그쪽 손을 들어줬어요. 이게 근로자 신분이 인정된다라고 아예 가처분 결정서에 그 이유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인정을 받아서 지금 근로자로서 아직 계시기는 하는데 지금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일련의 과정에서 이들에게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심지어 9층의 아나운서실이래요, MBC. 근데 12층에 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그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거기에 7명을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러고 사내 인트라넷이라고 하죠. 그런 거 접속도 전혀 할 수 없고 아무런 업무도 주지 않고. 예, 진짜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특수성이 있는 게 사실 되게 힘든 싸움을 해왔던 분들이긴 하죠. 그 기존에 있는 아나운서 분들이나 MBC에 있는 분들이. 근데 그때 이제 계약직 신분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대체했던 사람들이다 보니 좀 상생하기가 힘든 거죠. 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사실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어떤 한참 파업할 때도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비난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공개적인 성명도 냈었대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럴까 지금 와서 얼마 전에 뭐 어떤 선배 아나운서가 얘들아라는 표현으로 시작하는 페이스북 글을 남겨서 그것도 되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전후 사정을 정확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직으로 들어와서 계약이 끝나서 고용관계가 해지된 건데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 계약직 직원의 경우에도 이제 애초에 채용할 때도 약간의 이제 여지를 두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연장이 될 거고 또 기존에 사측에서 해줬던 대우도 정규직 아나운서랑 굉장히 동일한 그런 식의 대우였고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인정이 돼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을 해준 거예요. 가처분에서는 인정을 해줬고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정이 돼서 이거는 당연히 이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계약이 갱신돼야 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게 있군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라가지고 예. 계약 갱신 기대권이라는 네, 계약 갱신 기대권이 나오네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법리예요. 그 계약 갱신 기대권은 그 모든 계약직 분들한테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외적인 케이스죠. 예를 들면 계약직으로 계약 기간 끝났을 때 다시 재계약, 다시 재계약, 3번 재계약했어. 이 말인즉슨 원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될 사람인데 그냥 어떤 인사관리상의 편의를 위해서 계약직의 형태를 취하는 것일 뿐. 그래서 요즘에는 2번 계약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그거 외에 만약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용자가 당연히 이게 갱신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든지 그런 것들. 뭔가 그런 세부적인 제가 모르는 그런 게 있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아나운서 직역 자체가 정규직으로 항상 뽑는 자리였는데 그때 어떤 예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약직으로 처음으로 뽑았던 거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예외적인 사정도 반영된 거고 채용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사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보면은 그분들을 계속 일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괴형 뭐 12층에 박아놓고 그렇게 막 부당한 대우를 한 건 진짜 잘못된 거긴 한데 어쨌든 법은 되게 명확하고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하니까 사실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계약 관계가 끝난 건데 계속 그거를 내 계약을 이렇게 갱신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뭐 어느 면에서 보면 이치에 맞지 않아 보일 수도 있는 아마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본안 소송에서도 그게 쟁점이 될 거예요. 네, 쟁점이 될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전에 계속 정규직으로 뽑았다는 건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요? 항상 정규직으로 뽑던 자리고 내가 지금 이번에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공고를 내긴 했는데 다름없어. 곧 갱신될 거야. 그런 얘기가 이렇게 없었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뭐 없었다면은 어려울 수도 원칙은 있겠죠. 사실 계약직이라는 게 당연히
계약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거는 완전 예외적인 케이스고 네, 이 경우엔 거기에 부합하는 케이스라고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 법리에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보는데 거기에 딱딱 부합한 요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건 이제 본안 가봐야 알긴 알겠지만 어쨌든 현재 가처분이 나온 상태에서는 가처분에서 되게 다툼의 여지가 있다 보통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되게 명시적으로 그거를 인정된다는 식으로 써 넣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개방법 1호로 이제 그 원래 아나운서실이 9층인데 12층에 따로 별도의 방을 만들어서 인트라넷 접속도 안 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 위반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진정을 처음으로 냈다. 근데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이 7월 16일부터 적용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 이전에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전의 행위는 사실 괴롭힘 방지법으로 의율할 수는 없고 대신 다른 일반 규정에 의해서 예, 되겠죠. 예. 이게 또 그 소급 적용 그러니까 소급표 금지. 소급표 금지. 소급표 금지. 예, 소급표 금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냥 소급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그쵸. 새롭게 정해진 법에 의해서 심판할 수 없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네네. 7월 16일 전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해서 7월 16일 이후에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개정된 법은 적용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MBC 그 사례는 이게 지금 그걸 위반으로 넣은 건데요. 근데 이제 계속 지금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도 되고 그 있으니까. 이후의 행위들은 뭐 똑같이 볼 수 있겠죠. 그게 개선이 안 되면 계속.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드렸듯이 형사처벌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에서 감독이 이루어지겠죠. 예. 그래서 정리하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그래서 개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고 시작하면서부터 얘기했지만 한계가 많고 아직 되게 명확하지 않고 사실 판례가 좀 더 쌓여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저희가 체벌 금지 뭐 이런 거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 직장 내 문화, 이런 건전한 문화. 서로 괴롭히지 말자. 그러니까 이게 주의 환기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도 조명을 많이 하면서 주의 환기 효과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지껏 예전에 했던 거 소급 적용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착하게 사시면 서로 도와가면 사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맞아요. 그렇죠, MSG님. 그렇죠. 네. 이제 일어나세요. 이제 끝났어요. 끝났나요? 네. 방송 중에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들켰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K형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 그리고요. 혹시 사연 보내실 게 있으면 콜로열 빵빵 COOLAWYER 00 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